연일 계속되는 한파에 기승을 부리는 감기. 이럴 때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게 중요해요. 10가지의 한약재를 10달간 발효시킨 쌍화 발효액부터 감기가 왔다가도 확 달아나는 맛이에요. 제철 생선을 이용한 야들야들 도미찜까지 엄청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인 것 같아요. 겨울철 건강을 지켜줄 요리 지금 공개합니다. 선생님, 지금 만들어 주실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뭔가요? 선생님이 오늘은 면역력을 올려줄 아주 특별한 것을 준비했어요. 그게 뭐예요? 네, 바로 한약재를 이용한 쌍화 발효액이에요. 쌍화 발효액이요? 여러분들 혹시 쌍화탕이란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못 봤지만 엄마는 마셔본 적이 있다고 했었어요. 옛날 어르신들이 계란 노른자를 동동 띄어서 마시는 건강음료 아니에요? 와, 달콤이는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알아요? 사실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네, 쌍화탕은 원기 회복을 돕는 한약재를 넣어서 같이 끓인 탕약 같은 거예요. 근데 쌍화탕이 한약이라고요? 네, 한약 진짜 쓰잖아요. 설탕을 넣어서 같이 발효, 오랜 시간 숙성을 시켜서 물과 함께 희석해서 먹기 때문에 그렇게 쌍화탕처럼 쓰거나 그러진 않아요. 몸이 튼튼 쌍화 발효액 재료부터 만나봐요. 이게 다 쌍화 발효액에 들어가는 재료들이에요? 10가지 정도의 한약재가 들어가요. 이 중에서 혹시 알 것 같은 게 한두 가지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딱 2개만 알 것 같은데요. 와, 두 어떤 개씩? 거요? 저는 대추랑 계피 말고는 잘 모르겠어요. 속담 중에 약방에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 약방에 두자, 약방에 감초. 한의원에 가면 이 감초가 항상 있는데 모든 한약재들에 있는 독성 성분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의원에서는 감초를 굉장히 많이 쓴다고 그래요. 감초와 궁합이 최고라는 천궁부터 원기 회복에 좋은 숙지황, 피로 해소에 좋은 황기까지 면역력과 감기에 도움을 주는 10가지 한약재를 준비해요. 자, 그럼 우선 선생님하고 쌍화 발효액을 만들어 볼 건데 혹시 선생님이 썰은 게 어떻게 다른지 차이가 느껴지나요? 네. 어때요? 얘는 채 썰어져 있고 예. 얘는 더 얇은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얘는 굉장히 얇죠? 그 이유는 설탕하고 배합을 해버리면 수분이 없죠. 그러면 발효라는 과정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2가지로 선생님이 채를 썰었고요. 먼저 이렇게 얇게 물을 채 썬 거를 선생님이 지금부터 손바닥으로 막 비벼줄 거거든요. 혹시 무가 맛이 없는 봄이나 여름 같은 경우에는 물을 빼버리고 대신 배나 아니면 포도 같은 걸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선생님, 근데 물을 그렇게 왜 손으로 비벼요? 네, 그냥 둘 때보다 이렇게 손으로 비벼주면 사람의 체온이 무에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비면 점점 여기가 촉촉해지면서 수분이 생겨요. 물을 손으로 비비는 건 처음 봐요. 그렇지요? 그럼 무는 여기서 수분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물을 비벼주니까 아까보다는 촉촉하게 물기가 지금 선생님은 느껴지거든요. 근데 선생님, 이건 왜 두껍게 써신 거예요? 그 나머지 물을 좀 도톰하게 썬 거는 발효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굵직굵직하게 채를 썬 거예요. 자, 나머지 물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한약재하고 비정제 설탕을 섞어서 혼합을 해볼게요. 면역력에 좋은 10가지 한약재를 모두 넣어주세요. 여기에다가 발효를 시키기 위해서는 발효 과정에서 미생물들이 먹고 건강한 유익한 균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균한테 먹이를 제공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설탕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탕이 집에서 먹는 설탕하고는 좀 뭔가 달라 보이지 않아요? 네. 이 설탕은 갈색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이 설탕은 비정제 설탕이에요.
좀 말이 어렵죠? 네. 비정제 설탕이라는 것은 사탕수수에서 당밀만 제거하고 어떤 흰 설탕처럼 표백 처리나 아니면 카라멜 색소를 입히는 이런 과정을 입히지 않은 설탕 원래의 본연의 주인공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몸에 좋은 균들이 이 설탕을 먹고 씩씩하고 건강하게 번식을 많이 해서 우리 인체에 좋은 균들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골고루 이렇게 배합을 잘 해줄게요. 자, 이제 아까는 물기가 없었는데 여기 보면 아까보다 물기가 어때요? 네, 물기가 생겼어요. 보이죠? 네, 선생님. 근데 이거는 언제 먹어요? 내일 아니면 모레예요? 발효하는 과정이 길면 길수록 우리 몸에 좋은 균들이 점점점 증식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담아 놓으면 한 9달에서 10달 정도까지는 발효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발효와 숙성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용기에다가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균들이 이런 용기 안에서 활발한 호흡작용을 할 수 있도록 용기의 표면에 숨구멍이 많은 항아리를 쓰는 게 원래는 가장 바람직해요. 이런 유리병은 숨구멍이 없거든요. 쌍화 발효액을 담아놨을 때 눈으로 보기에 확인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편의상 선생님이 유리병에다가 넣어보는 거예요. 설탕에 골고루 버무린 재료를 유리병에 넣을 차례. 재료를 담을 땐 병의 끝까지 가득 채우지 않고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비워야 해요. 이제 쌍화 발효액에서 아주 중요한 과정이 남았는데요. 공기하고 차단을 시켜야 되는 기능이 있어야 쌍화 발효액이 우리 몸에 좋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쌍화 발효액 재료 위에다가 설탕을 뚜껑처럼 덮어줄 거예요. 뭔가 비정제 설탕이 많이 들어가서 달달할 것 같아요. 발효를 위해 설탕은 필수. 연볼을 딱 고정을 시킬게요. 그런 다음에 항아리 뚜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항아리 뚜껑을 이렇게 잘 닫아서 놓는 거예요. 이게 과연 발효가 돼서 액체가 될까요? 궁금하지요? 네. 선생님이 작년에 만들어둔 쌍화 발효액 맛 궁금하지 않아요? 네. 네, 한번 맛을 볼까요? 네. 기다림이 빚어낸 건강한 맛. 매서운 한파도 두렵지 않은 영양 만점 쌍화 발효액 완성입니다. 자, 이것이 작년에 만들어둔 쌍화 발효액에다 선생님이 물을 4배에서 5배 정도를 희석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한번 쌍화 발효액 맛이 어떤 맛인지 한번 맛을 보세요. 선생님, 이 위에 떠 있는 건 자시죠? 네, 자시예요. 우와. 냄새는 쓴 냄새가 나요. 맞아요. 한약재 냄새가 나서 쓸 것만 같죠? 네. 네, 한번 어떤 맛인지 마셔보세요. 네. 1년 동안 발효시킨 쌍화 발효액. 난생 처음 마셔보는 쌍화 발효액의 맛은? 사실 저는 한약 같은 맛이 날 줄 알았거든요. 한약재 특유의 향은 그대로인데 훨씬 달콤해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쓴맛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쓴 약이랑 보약보다는 훨씬 달고 맛있어요. 맞아요. 네. 감기가 왔다가도 확 달아나는 맛이에요. 맞아요. 네. 튼튼해지는 맛이에요. 10달 동안의 숙성 발효 과정을 하면서 한약재 본연에 있는 좋은 기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맛도 좋고 또 이것도 감기 예방이나 면역력에 좋은 유자단자라는 것도 한 가지 준비해 봤거든요. 궁금하죠? 네, 선생님이 지금 이것을 맛을 보여드릴게요.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오렌지가 들어있지 않을까요? 오렌지? 땡! 상큼한 맛일 것 같아요. 맞아요. 상큼한 맛일 것 같아요. 자, 뭐같이 생겼어요? 저는 석류 같이 생겼어요. 석류같이 생겼어요.
달콤이도 같은 생각이에요? 네. 네, 이거는 선생님이 유자 속을 파내고 그 안에 감기에 좋은 모든 것은 다 넣은 것 같아요. 배도 들어가고 배추도 들어가고 석류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잘 버무려서 이것도 발효식품 중에 하나거든요. 유자 단자도 이렇게 만들어서 한 달 정도를 숙성 발효시켜서 먹으면 감기 예방에 아주 좋아요. 우와. 맛이 궁금하죠? 네. 선생님이 한번 줘볼 테니까 어떤 맛이 나는지 한번 보세요. 네. 뭔가 모양도 예쁜 것 같아요. 네. 되게 상큼한 냄새가 나요. 맞아요. 뭔가 오렌지 향도 섞여서 나는데요? 네, 유자에서 유자 향이 아주 상큼할 거예요. 유자 단자는 어떤 맛이 날까요? 많이 달아요? 적당히 달아요? 적당히 단 것 같아요. 적당히 달죠? 석류가 씹히는 게 너무 맛있어요. 네, 석류는 꼭꼭 씹어서 씨까지 다 먹는 거 아시죠? 네. 감기에 좋은 온갖 재료로 속을 채운 유자 단자. 맛도 영양도 최고예요. 저는 감기 걸렸을 때 유자차를 뜨겁게 해서 타 먹었었거든요. 네. 유자 단자는 처음 먹어봐요. 비타민 가득. 유자와 석류가 듬뿍 들어가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이에요. 선생님이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네. 친구들 입맛을 사로잡은 발효 음식의 새로운 매력. 전 다 먹었어요. 네. 감기가 쏙 빠져나갈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아리송송 알쏭달쏭 우리는 아리송송꾸러기 알쏭, 달쏭, 상자 시간이 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오늘 면역력에 좋은 음식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럼 이 알쏭달쏭 상자 속 재료도 면역력에 좋은 재료 맞나요? 네, 면역력도 올려주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재료가 들어있어요. 친구들 한번 맞춰볼까요? 네. 그럼 달콤 언니부터 만져볼게요. 달콤 언니부터 도전. 이게 뭐지? 딱딱한데 껍질 같은데요? 모양이 다 제각각이에요. 크기도 다 제각각이고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이번엔 남경이 차례. 어떤 달콤 언니 말처럼 껍질 같긴 한데요? 그 쌍화 발효액에 넣는 그 한약재 아닐까요? 정말 그러게요? 선생님, 저희 이게 뭔지 너무 궁금한데 빨리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번에는 알아맞추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그럼 다 같이 한번 뭔지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의 알쏭달쏭 상자 속 재료는 쭈구두구두구두구 쭈구두구두구두구 짜잔! 깜짝 놀랄만한 오늘의 재료는 이거 귤 껍질 아니에요? 그러게요. 네, 오늘의 주제인 면역력도 올려주고 감기도 예방해 줄 수 있는 바로 진피예요. 진피요? 귤의 껍질인 진피는 비타민이 풍부하고 겨울철 기침과 가래에 도움을 주는 식재료예요. 중요한 재료인 껍질을 그냥 버리면 굉장히 손실이 큰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요리에도 사용을 하고 또 차로도 이용해서 면역력도 올려주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오늘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이 귤 껍질을 먹을 수는 있어요? 저는 항상 먹을 때 다 버렸거든요.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진피를 이용해서 요리를 해보면 앞으로는 껍질을 버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진피를 이용한 오늘의 요리를 만들어 볼까요? 네. 비타민 가득 진피 도미찜 재료를 소개합니다. 선생님, 이 진피를 가지고 만들어주실 요리가 뭔가요? 이번에는 진피를 이용해서 진피 도미찜을 만들어 볼게요. 도미요? 도미는 처음 들어보는데 도미가 뭐예요? 달콤 언니는 먹어본 적은 없지만 들어본 적은 있어요. 생선 맞죠? 날씨가 추울수록 맛있는 생선 도미.
저지방 고단백으로 맛이 담백해 찜, 구이, 조림 등 다양한 요리로 이용해요. 선생님은 도미를 손질해 왔어요. 와, 자. 도미가 이렇게 생겼구나. 네, 색깔이 이쁘잖아요. 비닐을 잘 긁고 양쪽에 있는 지느러미를 다 뗐어요. 우와. 그렇게 한 다음에 선생님은 생선의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 여기에 청주와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해왔어요. 아.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밑간을 해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 위에 생선에 그래서 수분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키친타올로 수분을 조금 제거를 해줄 거고요. 참기름을 좀 발라줄 거예요. 참기름을 몸 전체에 발라줄게요. 참기름 고소한 향이 나나요? 네. 네. 도미가 매끈매끈해졌어요. 선생님, 참기름을 왜 발라요? 이 도미의 맛을 충분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코팅의 역할도 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열이 오르는 찜기에다가 한번 살짝 쪄낼 거거든요. 그때 참기름을 발라서 찌게 되면 도미의 이 피부 색깔을 보호할 수도 있어요. 자, 도미의 다른 쪽 면도 참기름을 발라줄게요. 도미의 맛과 향을 보존하려면 앞뒤 모두 꼼꼼히 발라주세요. 선생님, 근데 들기름도 있는데 들기름 말고 왜 참기름을 쓰시는 거예요? 네, 요리를 할 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생들기름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생선 요리를 할 경우에는 생들기름보다는 참기름이 훨씬 맛과 감칠맛과 향미를 더 업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참기름을 발라주었어요. 이것을 이따가 김이 오르는 찜기에 15분 정도 쪄낼 거거든요. 도미 위에다가 이따가 간장 소스를 부어서 맛있게 간을 해서 먹을 거거든요. 요거는 진피를 우려서 낸 진피 물이거든요. 진피 물을 넣고 그럼 귤 향이 나겠네요. 그렇죠. 이따가 먹어볼 때 진피 향이 나는지 또 찜기에서 찔 때도 저희가 진피를 넣어서 찔 거거든요. 그때도 진피 향이 얼마만큼 깊게 나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네. 향긋한 진피물에 간장과 짭짤한 굴소스 그리고 설탕을 넣어서 달콤한 맛을 더해요. 그다음에 잡내를 제거해줄 후추도 조금 넣어볼게요. 잘 섞어주면 간장 소스 완성! 자, 이 소스는 이따가 도미를 찜기에서 쪄낸 이후에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간장 소스를 따끈하게 데워서 쫙 뿌려서 짭조름한 도미찜을 먹을 수 있도록 소스를 만든 거예요. 도미찜이라고 들었을 때 만드는 방법이 엄청 복잡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는 간단하고 좋은데요? 네, 도미찜은 도미 자체의 생선이 맛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양념이나 많은 작용을 거치지 않아도 굉장히 담백하고 맛있어요. 자, 이제 마리네이드 끝낸 도미를 찔 건데요. 이거를 끓는 물에 넣어서 도미에다가 진피의 향과 영양을 품어주도록 할 거예요. 찜통 속 물에 진피를 넣어 함께 끓여요. 근데 선생님, 네. 진피를 음식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찜 솥에 있는 물에다가만 넣어요? 네. 진피를 원래는 뭉근하게 우려서 차로도 많이 먹거든요. 선생님처럼 끓는 물에서 음식에 풍미와 향미도 주고 또 영양 성분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우린 물을 요리에 쓴다거나 이렇게 찜을 할 때 진피를 넣어서 아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진피의 새콤한 향이 잘 우러나오도록 푹 끓여주세요. 이제 진피의 향이 살살 올라오고 있거든요. 끓기 시작했을 때 선생님은 도미를 넣고 15분을 찔 거예요. 이때 생선에 혹시 비린내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에 생강채를 조금 올려서 도미를 찔 거예요. 생강은 음식의 풍미를 높여줘요. 생강채를 올리면 비린내가 안 나요? 그렇죠. 생강이나 마늘이나 대파 등은 어떤 향신 재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생선의 비린내나 육류의 잡내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죠. 수증기가 도미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한 번 더 덮어주고 이거를 찔게요. 선생님, 진짜 찜솥에서 귤 향이 은은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남경이도 맡아봐요. 진피의 향이 되게 상큼함이 팡팡 터지는 향이에요.
기대되는 맛이죠? 네, 그러고 보니까 남경이는 귤 좋아해요? 당연하죠. 제가 귤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하늘만큼 땅만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귤이에요. 저는 귤송도 외우고 있어요. 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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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귤. 오렌지랑 닮았다 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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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귤. 띵땅이랑 닮았다 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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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귤. 새콤달콤 상큼하다 귤, 귤, 귤. 한 입들 떠주세요 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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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귤. 우와, 남경이 완전 잘하는데요? 자, 도미찜이 다 쪄졌는데 선생님이 여기에 채 썬 야채들을 조금 올려서 조금 더 풍미를 올려줄 거거든요. 채소는 아주 얇게 써는 게 포인트. 머리 근처에 있어서 그런지 가발 같아요. 가발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몸통 쪽에다가 빨간 고추도 하나 좀 올려보고 그 다음에는 흰색을 또 올려볼까요? 네. 흰색도 조금 올려보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고명을 올렸어요. 선생님이 지금 식용유를 올려놨더니 연기가 나고 있지요? 자, 선생님이 뜨겁게 가열된 기름을 도미에 부어볼게요. 네.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우와. 지글지글 끓는 소리가 나죠? 네. 우와, 신기해요. 그리고 네. 색깔이 살짝 검은색으로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야채 올린 게 기름에 의해서 튀겨지는 거예요. 우와. 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 아까 만든 소스를 부으면 마무리 되는 거예요. 따끈하게 데운 간장 소스도 듬뿍 부어요. 오. 우와, 맛있겠다. 자, 진피 도미찜 완성입니다. 눈, 코, 입을 모두 만족시키는 최고의 요리 진피 도미찜. 진피의 향긋함과 제철 도미가 만나 환상적인 맛을 자랑해요. 저는 도미는 처음 먹어봐서 어떤 맛일지 너무 기대돼요. 저도 도미 맛이 처음이라서 너무 기대돼요. 어디부터 먹어야 되지? 증기로 쪄내 부드러운 도미살. 식용유 냄새랑 굴향이 섞인 것 같아요. 달콤 언니, 맛이 어때요? 엄청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인 것 같아요. 도미를 처음 맛보는 남경이 입맛에는 어떨까요? 생선을 저는 구워서만 먹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찜으로 먹으니까 몇 배는 부드럽고 더 맛있어요. 맞아요. 엄청 촉촉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사이사이에 진피향이 배어있어서 그런지 상큼한 맛도 있는 것 같아요. 도미의 맛에 푹 빠진 달콤자매. 겉은 바삭, 속은 촉촉, 식감이 일품이에요. 남경이도 채소랑 같이 먹어봐요. 기름에 튀겨 바삭바삭해진 파와 고추. 아삭아삭한 식감 덕에 맛이 한층 더 다채로워졌어요. 도미가 진짜 부드러워요. 맞아요. 사실 진피향은 향만 나서 먹었을 때는 진피향이 안 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먹었을 때 은은하게 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생선들 중에서는 갈치가 제일 부드러운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순서가 바뀌었어요. 도미가 1등이에요. 자, 도미가 제철인 요즘이니까 엄마한테도 가끔은 도미 요리를 해달라고 해서 자주 먹었으면 좋겠어요. 네, 꼭 그럴게요. 네. 아, 지긋지긋한 감기. 열도 나고 목도 칼칼해요. 머리가 띵? 이럴 땐 쌍화 발효일까 진피도미찜 있잖아요. 겨울엔 감기 조심하세요.